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지하철을 가다가 범죄를 하나 막았거든요. 제가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범죄만 진짜 여러 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행에 관련된 CCTV도 진짜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제가 왕십리역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 좁은 길인데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뭐라 해야 되지? 두리번두리번 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앞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더듬더듬거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약간 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따라가고 있는데 제 뒤에서 어떤 그 젊은 여자가 앞으로 쭉 가서 이제 저를 지나쳐서 할아버지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천천히 가다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진짜 빠르게 그 여자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 빠르게. 그리고 그 오른쪽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오른손을 뻗어야 되니까 지팡이를 왼손으로 바꿔 끼고 손을 오른손으로 뻗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건 CCTV에서 너무 많이 본 상황인 거지.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옆에다 쾅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보더니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범죄가 되게 금방 일어나요. 지하철 진짜 많이 성범죄 일어나거든요. 변호사들이 밀집추행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대중교통에서 강제추행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밀집추행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기습추행, 두 번째가 은근한 추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습추행은 저도 대학 때 당해봤거든요. 그냥 지하철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막 와가지고 손등으로 제 엉덩이를 엄청 세게 치고 갔어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대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이런 것처럼 기습추행은 갑자기 지나가면서 손등이나 손바닥이나 뭐 그런 걸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치고 꽉 쥐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고를 못했던 이유도 헷갈려서였거든요. 그냥 길 가다가 부딪힌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멀쩡한 사람 잡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던 거예요. 경찰이 어떻게 CCTV를 수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CCTV를 봐요. 지하철 내부일 수도 있고 버스 내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역사 내부의 CCTV일 수도 있어요. 뭘 보냐면 그 사람이 어딜 보고 있었는지를 봐요. 보통 이런 밀집추행범들은 피해자를 물색을 해요. 일단 피해자를 인식하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가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일반인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접근을 한 다음에 빠르게 그곳을 벗어나는 그 과정까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작하기 때문에 내가 멀쩡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은 좀 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밀집추행은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들키지 않는 스릴 같은 것 때문에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의심스러워서 신고를 했을 때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면 사실 진짜로 실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처벌을 받더라도 아니면 재판 중에라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다른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이 만약에 내가 기습추행을 당했다, 쫓아가거나 소리 지르는 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쫓아가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괜찮아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증거를 수집을 하는 거죠. 키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정도만 기억을 한 다음에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고를 했는데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신체를 접촉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그 사람이 실수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로 고의였고 또 다른 짓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단기간 내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경찰의 수사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신고한 것이 다른 피해자를 줄이고 그 다른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을 때 그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은근한 추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은근한 추행은 옆이나 뒤나 뭐 이런 곳에 은근하게 붙어가지고 조금씩 스킨십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뭐지? 그냥 받는 건가? 그냥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붙는 건가? 라는 걱정을 하면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그 사람을 일단 보시고 눈을 마주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결백한 사람이다. 그렇더라도 당신과 나의 몸이 좀 닿고 있어요 라는 눈빛으로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좀 피할 텐데 당신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몸이 안 닿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눈빛으로 일단 봐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성범죄자라면 첫 번째 경고가 됩니다. 나 너 인식했어 라는 경고가 되는 거죠.
약간 애매한 눈빛으로 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동하십시오. 자리를 바꾸세요. 근데 정말 사람이 많아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 그럼 살짝 몸을 비틀거나 가방 같은 곳을 대십시오.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동했는데 따라온다. 아니면 내가 이걸 벽을 쳤는데 그걸 뚫는다. 치운다. 그럼 빼박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아니면 뭐 하시는 거예요? 또 괜찮아요. 만약에 너무 무서우시면 112에 문자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인상 차이 같은 것을 기억하신 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추행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신고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당연히 뭐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 아니면은 뭐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이때도 그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에 다 CCTV가 있거든요. 실제로 처벌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수상하게 움직여요. 버스를 한 번 탔는데 피해자가 3명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요. 생각보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사회는 아름다우니까 도움을 요청하는데 너무 거리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근한 추행 같은 경우에도 재판 중에도 처벌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당했을 때 신고를 바로 해주시면 다음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거나 다음 피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연습해 보세요. 눈 마주치고 자리 옮기고 아니면 막아보고 그 다음에도 고의적인 것 같으면 소리치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입어서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처 방안을 기억해 두시고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당황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확실히 대응이 좀 나아져요. 그런데 혹시나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 그 사람이 도망가잖아요. 쫓아가지는 마세요. 위기에 몰린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인상 차이를 기억하면 경찰이 어떻게든 찾아줄 거예요. 못 찾더라도 이런 은근한 추행 같은 경우에는요. 대처가 제대로 안 되면 범행 수법이 과감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멈추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겁니다. 저도 피해를 입어본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주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